안녕하십니까, 김작가 철인의 팁입니다. 오늘은 비겁한 돈이라는 황현희 개그맨이 최근에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황현희가 개그 콘서트를 10년을 넘게를 했는데 이제 개콘이 없어졌잖아요. KBS에서 없어지면서 실직을 하고, 아, 내가 정말 돈에 대해서 몰랐구나,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대학원을 진학을 하고 거기서 또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철저하게 그 돈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황현희 그 개그맨이 이 비겁한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수익을 엄청 남겼고 깨달은 것을 정리한 겁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 살면서 돈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게 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돈을 목적으로 두는 삶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돈을 목적으로 두고 사는 것이 돈에 휘둘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돈은 우리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배운 게 아니라 귀동냥으로 배운 거죠. 근데 황현희 작가는 돈은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돈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됐을 때 내가 돈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못 벌어봤기 때문에 여우의 그 신포도, 이솝 우화에 나오는 신포도처럼 저 포도는 다른 게 아니라 아마 맛이 없을 거야. 돈을 많이 벌어도 불행해. 공부를 잘해도 불행해. 이렇게 부정적으로 자꾸 공부나 돈을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부자들을 보면요, 안 불행해요. 돈이 많은 사람은 행복해질 확률이 높아요. 뭐 복권이 돼가지고 뭐 이혼했다, 뭐 칼부림 났다, 이런 건 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정말 돈이 많으신 분들은 행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그걸 빨리 깨우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돈에 대해 더 이상 고고한 척 연기하지 마라. 돈 하는 사람들 돈 또 골랐다고 하죠. 예. 그게 우리는 나쁜 말로 뜻하는데, 황현희 작가는 돈에 대해서 비겁하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500년을 통해서 사농공상, 그러니까 돈 제일 잘 버는 사람이 가장 밑에 등급이에요. 네. 우리 고객 같은 경우도 축산을 통해 가지고 고깃집에 가지고 돈을 엄청 번 분이 있는데,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진짜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500년, 600년의 역사가 돈의 가치를 되게 안 좋게 놨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솔직해지지 못하고 돈에 대해서 비겁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황현희 작가는 정확하게 돈이 목적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배운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동으로 버는 돈은 결코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없음을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로자라던가 아니면은 대기업 들어가 있는, 요즘 뭐 카카오뱅크, K뱅크 연봉이 1억 5천, 2억 정도 돼요. 그런 소수의 사람들 빼고는 나머지는 연봉이 1억이 안 되는 사람이 7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세금 떼고 뭐 떼고 실제적으로 내가 손에 쥐는 거는 300만 원, 400만 원이 50%가 넘어요.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갖고서 평생 20년을, 30년을 열심히 일해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현희 작가는 이 노동으로서 돈을 버는 것을 빨리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찾으라는 거예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재밌어요. 나는 돈에 관심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돈에 대해서 관심 없어, 이것을 자본주의 논리로 풀으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나는 가난하고 힘들게 살 거야, 이런 뜻이래요. 이런 뜻으로 하니까 확 다가오지 않아요? 난 돈에 관심 없어, 이게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 거고 돈에 휘둘리면서 힘없이 살 거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고,
내 자녀들이나 내 가족들에게도 돈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면 나중에 잘 될 거야. 열심히 살면 잘 될 거야.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페이크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공부 잘하면은 당연히 잘 되죠. 상위 0.1%. 그 사람들만 잘 되고 나머지 99%는 들러리예요, 들러리.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닫는 게 나중에 깨닫죠, 나중에. 예. 그래서 저도 늘 속고 살아요, 솔직히. 그리고 그 얘기도 많이 해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그 소유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 우리가 월급을 받아서 아이폰을 이제 저도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아이폰 이거 맥스 1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쓰면 150만 원을 쓰는 거지만 내가 소비하는 거지만 애플 주식을 사면 내가 그것을 소유하는 게 되는 거예요. 소비하는 인생으로 살 거냐, 소유하는 인생으로 살 거냐. 소유하면 주식을 사는 거고 내가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하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조금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깨달아지는 게 실은 복 받는 거예요. 그리고 라면의 저주에 대해서 얘기해요. 라면. 이 먹는 라면 말고 내가 2015년도에 비트코인을 샀더라면 2008년도에 애플 주식을 샀더라면 1999년에 삼성전자 주식을 샀더라면 그러니까 if죠, if. 옛날에 if 영어 시간에 가정법 많이 배우는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공부를 하고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1997년에 내가 그때 어떤 것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책을 보고 깨달으면은 2022년이잖아요. 근데 2032년에서 지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헷갈리시죠? 2010년 뒤에서 현재로 지금 과거로 온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면 지금 발전된 주식이라던가 지금 앞으로 10년 뒤에 대박날 코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은요. 네. 그럼 뭐 엄청난 기회를 얻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라면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자꾸 제가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관심. 조그만한 관심을 통해서 책을 읽고 깨닫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황현희 작가가 이런 거를 깨달았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랍고, 그리고 황현희 작가가 이 책을 쓰면서 사설을 1000개를 읽었대요. 1000개. 우리 저도 이제 하루에 신문을 4개씩 보고 있는데 사설 코너가 3개씩 나와요. 뭐 매일경제,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사설이 3개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1년 동안에 정독을 3개씩 한 거죠. 그러면 거의 1000개가 되거든요. 하루에 하나씩 읽으면 3년이 되는 거고 1년에 1000개를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황현희 작가를 통해서 사설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봐야 되겠다. 그런 도전도 좀 됐습니다. 그래서 황현희 작가가 이 자본주의의 논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박민규 그 소설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천국 가기에는 너무 민망하고 지옥 가기에는 너무 억울한 존재들이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천국을 가기에는 너무 착한 일이나 구원받을 일을 안 한 거고 지옥 가기에는 너무 억울하게 산 거예요. 근데 이걸 자본주의적 돈의 관점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투자로 많은 돈을 벌기에는 실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일을 잃기에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정말 똑같지 않나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투자로 많은 돈을 벌기에는 실력이 없어요. 공부를 안 하고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홈쇼핑하고 드라마 보고 재밌는 거 보고 유튜브 보고 저도 좋아해요, 실은. 근데 그것을 줄여서 책을 보고 그것을 줄여서 또 공부를 하고 그것을 줄여서 서점을 간다는 것은 엄청난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황현희도 신문을 되게 정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실력이 없어 돈 잃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억울하지 않는가. 참 기가 막히게 비유를 잘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뉴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요. 실은 저는 뉴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2,500부터 시작을 했는데 비트코인이 8,000이 넘었을 때 와, 1억 갈 것 같은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웬일 8,500 찍고서부터 7,000, 6,000, 5,000, 4,000, 3,000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5월달, 6월달, 7월달 멘붕이었어요, 실은. 예, 제 동료들한테도 얘기했는데 게임했어요, 게임. 예, 단순하게 뭐 벽돌 깨는 게임을 했는데 정말 재미없더라고요. 이게 한 70% 정도 까이니까 뭐 돈을 투자 안 하면 뭐 재미없죠. 돈을 저는 많이 투자했다 보니까 70%를 원금에서 까이니까요. 아, 정말 막막해요. 그래서 그 5월달, 6월달, 7월달이 넘기고 9월달부터 조금씩 회복해서 10월달에 원금이 회복되더라고요. 수익이 조금 나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라던가 비트코인이라던가 주식에 대해서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멘탈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내 돈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내 돈이 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더 책을 읽게 돼 있고, 더 공부하게 돼 있고, 더 성공한 사람들한테 물어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프로세서가 돼야만이 어느 정도 궤도권으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제가 잠깐 흥분했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황현희 작가가 저는 참 대박인 게 뭐냐면 지금 하는 일을 내려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인 하는 거를 멈추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주식 하는 것을 멈추라고 하고 있고요. 부동산 하는 것을 멈추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게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맞아요. 제가 이제 주식, 코인, 부동산을 다 하는데 달리는 말에서는 풍경이 보이지가 않아요. 앞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은 새로 오픈된 가게가 의외로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50km로만 가도 앞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거나 내가 투자를 내려놓으면은 새로운 물건들이나 오픈한 곳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현희 작가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것을 잠깐 쉬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도 실은 전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대부분 투자를 잃으시는 분들이 쉬지를 않으세요. 정말 열심히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돌아가고 있죠. 이거 24시간 보시는 분 제가 99% 확신하는데 돈 절대 못 법니다. 이거를 안 보시는 분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냥 경험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꾸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은 아, 저분 돈을 잃는 분이구나. 그리고 핸드폰을 자꾸 안 보고 멀리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제가 현대상으로 주식을 어느 정도 벌었을 때가 뭐냐면 평균 가격을 제가 몰랐을 때가 제일 많이 벌었어요. 남들이 와서 제가 12,000원, 13,000원에 주식을 많이 샀었거든요. 근데 2만 원 됐다, 2만 5천 원 됐다, 3만 원 됐다 저한테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10년을 무관심하게 매달 꾸준하게 주식을 샀을 때 제가 깜짝 놀라게 되는 순간이 한 번 와요. 복리가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런 것처럼 돈을 버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돼요. 이 황현희 작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투자를 내려놓는 거죠. 그랬을 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투자는 돈을 잃게 돼 있어요. 아, 신기하죠? 예, 저도 지금 조금 그거를 알아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주식이든 코인이든 잃게 돼 있어요. 예,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얘기하는 게, 저도 지금 이걸 실천하려고 하는 건데, 코인이 지금 올라갔다. 주식 시장이 올랐다. 주식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박이었죠. 넣기만 하면 올라가니까 내가 실력이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실력은 언제 나타나냐면요. 지금처럼 시장이 죽쓰고 있을 때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버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 주변에 돈을 버시는 분들은 하락장에서 돈을 벌어요. 상승장에서도 돈을 벌고.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돈을 버시는 분이 정말 실력이 있는 분이고, 뉴스에 팔으라는 의미를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제 5천만 원 됐습니다. 이제 1억 갑니다. 갈 것 같습니다. 이때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실은 머리로 정말 알았어요. 머리로 알고 있었는데 투자를 하면서는 실천을 못 하겠더라고요. 1억이 간다고 하는데 팔고 나와야 되는 게 이 책이 답이에요. 근데 지금 내 돈이 올라가고 있는데 팔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돈을 버는 거예요. 나머지는 막연하게 올라갈 것 같은 뉴스라던가 신문에서 이미 얘기하는 것은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이게 머리하고 몸이 따로 놀기 때문에 반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지식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이 확고한 투자 철학이 있을 때 팔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황현희 작가가 깨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물가물한 기억들을 이 황현희 작가 때문에 정리가 싹 됐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책을 주변에 많이 추천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지식들이 이 황현희 비겁한 돈을 통해서 정리가 싹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보니까 파이팅이 제가 생긴 거죠. 어쨌든 네, 그랬습니다. 얘기가 좀 길었네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뭐 어쨌든 이 황현희 작가의 이 비겁한 돈은 내가 지식이 없더라도 우연하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딴 돈을 비겁한 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가 너무 괜찮고, 이 비겁한 돈 황현희 작가의 책은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금융 지식을 쌓고 나중에 읽어봐도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네, 김 작가 철인의 팁이었습니다.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